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 되게 어색하네요. 누가 뭔가 인사를 나눈다는 게. 예. 여하튼, 드디어 1년 7개월, 거의 2년 만에 직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태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멈추지 않길 바라면서, 그죠? 계속 없어져 버리길 바라면서 3년째 코로나를 맞이하여, 그죠? 자, 먼저, 진도 나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오늘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쵸? 간단하게 OT를 하면서, 먼저 구조화 자료라는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왜 드렸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우리가 뭔가 지식을 습득할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식을 습득할 때는 보통 제목, 폴더, 서랍장 이런 거로 지식을 습득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마치 선생님들의 컴퓨터 바탕화면 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2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살아온 과정을 앞에 나와서 10시간, 20시간 말하라고 하면 저는 30분도 말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라도 여기 나와가지고 10시간, 20시간 말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뭐냐면 목차를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비계 설정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 비고치키 중에 비계 설정 중 하나가 언제 그랬어? 누가 그랬어? 무엇을 그랬어? 어떻게 그랬어? 이러면은 어떤 아이가 그것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비계 설정의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옆에서 선생님이 읽었던 책, 드라마, 영화, 가족 이름, 친구 이름, 그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그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과 무엇을 했고 어떤 것들을 만들었었는지 물어보면 끊임없이 정말 3일 내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을 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3시간, 4시간 이야기를, 저도 말이 되게 많은 편이라 가지고, 예, 그래서 되게 막 3시간, 4시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예, 그런 힘이 나오는 게 뭐냐면, 목차이자 제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목차를 구성한 상태에서 각각의 목차들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시험을 한 8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고시 공부를, 이것까지 하면 거의 20년을 거의 고시에만 바쳤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했던 건 뭐냐면 독서실 책상 앞에다가 목차를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그 목차를 계속 형광펜으로 그으면서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구조화 자료는 요약집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만 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단지 하나의 목차인데 목차를 예쁘게 만들어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목차가 단지 우리 책 앞장에 있는 이 앞장에 있는 목차도 신경 써서 만들었지만 이 목차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보다 더 깊이 있는 목차를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전체 구조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근데 근데 과거 2021년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만 봐도 합격을 했어요, 사실은. 이 안에서 거의 다 나왔고, 물론 올해도 이것만 봐서 합격한 선생님이 있다고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요약집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구조를 도와주는 공간이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막 녹색 글자 아까 적혀진 거, 정의 막 적혀진 게 있거든요. 있는 건 또 달라고 했는데 안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만 볼까봐 걱정돼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용도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서술형 문제에 폭탄이 터졌어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서술형이. 그래서 한 문제당 보통 2점이었는데 보통 문제가 3점씩 나왔어요. 뭐 하나 이야기하고 서술 2번 하면 3점인 거예요. 한 번 틀리면 3점이 날아가요. 그래서 서술형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정의 쓰기를 다 했어요. 개론 처음부터 강론 2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없었던 자료거든요. 없었던 자료고 작년에 만들어진 자료예요. 거의 작년에 6개월을 여기에만 쏟아부을 정도로 모든 정의에서 선생님들이 좀 더 간편하고 딱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쓸 수 있게 만든 게 구조화 질문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좌측에는 숫자가 적혀져 있고 우측에는 정의가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정의를 쓰기 어려운 것들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한 것도 일부 있어요. 모두 다 정의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뽑아서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번 개론책도 개정을 하면서도 각각의 정의, 핵심 키워드들을 기억해서 이 단어만큼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볼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서술형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럼 이 서술형에 대한 것들, 이 정의 쓰기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조금 설날이 지나고 나면 사실 원래 2주 지나고 바로 기출을 들어가는데 애매하게 기출 들어가자마자 설날이 있어 버리니까 깔끔하게 딱 설날 끝나고 와서 하자. 뭐 좀 나중에 좀 길게 강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3주 후부터 기출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출에서는 서술형 강의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첨삭된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구조와 빈칸은 뭐냐면, 자, 시험 문제가 변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뭐 풍경을 보면서 단풍잎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하지만 시험은 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교류 분석에서 이야기했었던 양육적 부모자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성인자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요. 원래 교류 분석 그 결과지가 계속 다르게 나오거든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면 볼수록 교류 분석의 A는 계속 높아집니다. 왜? 계속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능력들이 계속 나도 모르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나중에 제가 쓰는 방식을 따라하세요. 댓글 쓸 때도 1 뭐뭐, 2 뭐뭐, 3 질문할 때도 1 뭐뭐지, 2 뭐뭐 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딱 댓글만 봐도 누구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논리적이 되거든요. 이렇게 논리적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빈칸들, 뭔 얘기하다 그러겠지? 자, 구자 빈칸. 자, 구자 빈칸. 자, 빈칸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빈칸은, 아까 뭘 얘기하다, 이거, 연결고리 까먹었어, 웃다가. 선생님도 오랜만에 앞에 있어가지고. 자, 가다가 또 생각이 나겠죠? 자, 구조화 빈칸 A는, 그러면 이 구조화 자료를 빈칸을 뚫어놨어요. 빈칸을 뚫어놨고, 여기에도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랑 이 번호랑 일치해요. 예, 2번호랑 2번호랑 일치해서 옛날에 그 스포츠 신문 뒤에 있는 그 퀴즈 푸는 거 있잖아요. 번호 1 해갖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구조와 질문지 자체만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좀 파일을 좀 놔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직강 선생님들도. 예,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것만도 풀고, 그 다음에 지우고, 또 여기 빈칸에다가 다시 정의도 한번 써보고, 요런 연습들이 가장 중요해요. 맞다. 그 얘기하다가. 그래서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자, 그쵸. 그래서 자연현상을 볼 때보다 여기는 볼 때는 분석적으로 봐야 돼요. 분석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변했다로 끝나면 안 돼. 그죠? 어떻게 변했냐, 무엇이 변했고 몇 %가 어떤 방식으로 변했는지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시험을 보고 오신 선생님들은 일단 이 시험이 왜 이번에 커트라인이 떨어졌는지부터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문제 유형이 26년 만에 바뀌었어요. 무려 26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문제의 어떤 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룰을 26년 만에 깨트린 기상이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측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예측했었으면 7월 달부터 공부하면 돼요. 지금 선생님도 공부 안 하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뭐냐면 이딴 식으로 나오면 저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알았으면 선생님들은 하반기만 가르치죠. 근데 그죠? 뭐 어떤 전공 지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정말 사고력을 물어볼 거라면 한 7월부터 공부해도 사실은 무관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1월부터 온 이유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 것들이고, 그래서 예측은 못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예측해서도 안 되는 문제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선생님들 커트라인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당황이에요. 당황.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선생님들께 항상 통계를 근거로 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량진에 온 게 2019년, 뭐 정확히 2018이지만 실질적으로 강의를 했던 건 19년에 와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19추, 20, 21. 이 세 가지를 이 통계에 기반을 해서 거의 적중을 다 했고, 21년도에는 그냥 거의 제 모의고사였어요. 그래서 막 나오자마자 단톡방에 막 모의고사다, 대박이다 막 이랬던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계를 기반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26년 만에 어떤 기상이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상이변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방식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통계에 기반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통계를 깨트리고 22년도에 뭔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뭔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통계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전년도에 있는 것들의 문제를 복원시켜 드리거든요. 복원시켜 드린다는 게 뭐냐면 가장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딱 문제지를 펼치면 마치 그 시험지랑
좀 더 다른 버전으로 나온 것처럼. 그러면 저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2022년도 문제와 같은 버전의 문제를 계속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수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게 착각은 아닌데 당황이라는 거예요. 당황이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냐면 예전에 다른 시험 쪽에서 불과 시험 한 달 전에 시험 유형을 바꾼 거예요. 오지선다 시험이었는데 갑자기 팔지선다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보통 86점이 커트라인이었는데 갑자기 그 해에 커트라인이 딱 72점 정도. 이게 딱 우리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72점이 돼서 이제 교수님들은 86점씩 커트라인이 나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너네 한 70점 정도가 맞아 이랬거든요. 근데 불과 딱 1년 만에 커트라인이 다시 86으로 올라갑니다. 적응하는데 딱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찍는 방법도 개발을 했고요. 팔찌선다 어떻게 찍을까? 이거 막 기억,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이게 소거가 됐거든요.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리을, 기억, 니. 근데 이게 8개가 있으니까 소거가 잘 안 돼. 그럼 소거하는 법을 학원에서 가르쳐. 그리고 그 팔찌선다가 1번부터 8번까지 있으면 8번부터 올라가는지 1번부터 내려가는지도 가르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올해 전혀 적응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26년 동안의 어떤 습관, 어떤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을 해야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을 해야지라는 것들을 익히고 있었는데 그 질문 형식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혹시 뭐라고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슈타이너가 놀이공간의 질서에서 왜 정리정돈이 사상에서 답이 된 적이 언제 있었냔 말이야. 사상에서 서술형이 언제 나왔단 말이냐. 이런. 야 26년 만에 처음이잖아. 내가 당황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 당황이 지나서 72점에서 86점으로 올라간 것처럼 내년 커트라인은 올라갑니다. 왜? 적응하니까. 우리가 처음 바보야 아니면 처음이니까 당했지. 설마 2번 당하겠냐 당신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적응을 하겠죠 당연히.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시험이 선생님들한테 어렵게 느껴지고 선생님들한테 되게 커트라인이 막 내려간 건 뭐냐면 당황이에요. 당황. 몰랐으니까 이런 거. 그리고 이러면 안 돼 사실은. 왜냐면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되고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보통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누군가가 예측 가능성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대폭 바뀌면 안 돼. 좀 이렇게 그래 바뀌는 건 좋아. 바뀌는 건 좀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냥 갑자기 무한 바뀌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당황감은 줬는데 적응하면 됩니다. 적응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또 어떤 선생님들은 다 바뀐 줄 알아. 100%. 그러면서 막 이제 기출문제 안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까지 받았어요. 26년에 기출문제를 버리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치면 안 되거든요. 치면 인강 선생님 귀가 아야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정도가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산으로 가면 안 돼. 바뀌었다. 이제는 뭐 우리는 다 논술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책을 많이 읽자.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를 보셔야 돼요. 분석적으로 보시고 누가 이렇게 가라고 했어요. 만약에 강론서를 봐라. 교수님들 전공서를 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강론서를 보면 어떻게 무엇이 바뀌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교수님 전공서를 읽으면 사고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럼 교수님 전공서를 보면 왜 사고력이 높아질 것이고 왜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수님 전공서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당 100권씩 있고 지금 제 연구실에 있는 책은 2000권쯤이 있어요. 2000권을 읽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의 글이 반드시 사고력인가? 아니에요. 그 교수님들의 책을 곱게 가위질해서 풀로 붙여놓은 게 제 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통 편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자라고 이동건 저가 아니라 이동건 편저로 돼. 학원 강의 책은 다 편저예요. 왜? 가위질과 가위와 딱풀을 들고 만든 책이기 때문이죠. 물론 거기에 뭐 적절한 디자인과 편집들이 이루어졌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전공서고 여기에 있는 게 강론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놀이지도 책 중에 놀이지도 교수님들 중에 보면 자기가 10년 동안 놀이지도를 가르쳤는데 각본 이론을 모르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왜? 놀이지도 책 100권 중에 각본 이론 책이 나온 책은 불과 6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론서는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걸로 가야 되나 이런 산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결국은 살펴보니 분석해보니 약 70% 정도는 과거 기출 문제 형태다. 근데 질문 형식이 바뀐 거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성격이 완전 약간
책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자간 다 맞춰져 있고 이런 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집장이 자기 23년 동안 편집실에서 일하면서 자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인간은 처음 봤대.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거,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보면 그거 한 100번 출력하면서 자로 다 재가지고 실제 시험지 문제랑 위아래 간격을 다 맞췄거든요. 자간 이런 것까지, 자평 이런 것까지 다 맞췄고, 제가 어느 것까지 맞히냐면 질문하는 방식 형태까지 기출문제랑 똑같이 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22년도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지를 드릴 거고, 오늘 강의하는 중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드릴 거예요.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는 게 어려워서 제가 출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채점이 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사실 출제하는 것 자체는 되게 쉬워요. 서술형이 오히려 단답보다. 왜? 그냥 질문하면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 교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활동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질문하는 사람은 편해요. 질문하는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선생님들이 다 대답하기가 쉽고, 질문하는 사람이 쉬우면 선생님들이 대답하기 어려워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드리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개론 중간중간에마다 계속 질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은 구조화 자료에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개념이죠. 목차잖아요. 거기에 있는 개념들이 출제될 거예요. 70% 정도는. 그래서 얘가 집토끼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토끼이자 이게 여기에 있는 핵심이자 여기가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버리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상한 곳으로 가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핵심은 잡고 있어야 돼요. 교수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부분을 낸 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엉뚱한 문제가 있긴 했어요. 뭐 현저성이라든가 조절 실패라든가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도 나왔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도 많이 비판하세요.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판받는 문제가 다시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비판받는 문제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구조화 질문지, 구조화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되, 플러스 알파로 서술형에 대한 것들을 20%, 그러니까 그게 20% 정도 되거든요. 20%보다 원래 낮은데 좀 잡은 거예요. 20% 정도로 잡았으니까 80대 20, 75대 25 정도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은, 만약에 초수 선생님이다 하면, 그리고 재수 선생님들도 그냥 초수의 마인드로 가져가서 다시 깔끔하게 시작하고, 저도 깔끔하게 시작을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구조자료에 있는 내용 딱 싹 다 지우고 이제 새로 이제 타이핑을 하는데,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막 책이 막 두꺼워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되게 두꺼워 보이고 뚱뚱해 보이지만, 그 뚱뚱해 보이는 거 안에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론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뚱뚱한 책을 못 본다. 실제로 상담 게시판에 나는 뚱뚱한 책을 못 본다. 그리고 나는 줄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요약집을 줘라. 나는 처음부터 요약집으로 공부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죠? 시험은 뭐냐면 경쟁 시험이고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시험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우위에 서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뚱뚱한 책을 어떻게 얇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뚱뚱한 책들을, 오늘은 정말 진도 얼마 안 나가거든요. 반두라 정도까지밖에 안 나가는데, 사실 이 정도 진도는 30분이면 끝낼 수 있는 양이에요. 실제로는. 30분 동안 끝낼 수 있는 양을 오늘 거의 6시간에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 이론을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이 이론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고, 이 이론 안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빨리 기출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기출을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은 좀 빨리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기출 문제를 빨리 봐야 돼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사실은. 답 자체는 달라진 게, 질문 형식만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답 자체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기출을 풀어봄으로써 이 이론이 기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되겠냐면 선생님들은 책을 자주 읽어야 돼요. 책을 자주 봐야 돼. 이 이론 기본서를 자주 봐요. 자주 봐서 처음에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발달 다 해봐야 100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그럼 100페이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페이지나 되냐?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 되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5시간 동안 읽었던 책이 그 다음에 어떻게 6시간, 7시간을 읽어요.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이거를 30분 동안 볼 수 있게 한번 만들면 성공이겠죠. 초수인데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나는 발달을 볼 수 있다. 와,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럼 다 30분이잖아. 그죠? 그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듭 회독수를 늘리면서 반복 보는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보는데 그냥 막 이상한 것까지 보라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다가 이것들을 기출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내어드리는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드린 구조와 질문지에다가 적어보시고 그 적어본 거를 다시 서술해보시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막 여기다 대고 막 막연한 생각으로 교수님 책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막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책을 많이 읽는다, 기출에 적용해본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구조와 질문지 풀어본다, 빈칸 채워본다. 빈칸 채운 거에다가 다시 구조화 자료 여기 있잖아요. 이 자료 밑에다가 다 서술을 적어보세요. 제가 적은 것처럼.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무한 루프 돌리는 거예요. 이거 돌리는 거예요. 이거랑 이론서랑 여기다 적을게요. 이론서랑 우리 책 기본서랑 그 다음에 기출. 요거만 돌리면 돼요. 요거만 돌리면 돼요. 지금 뭐 고심은 해실이 왜? 단순 암기는 나중에 하시는 것들이고요. 지금은 여기에 있는 서술형, 빈칸, 개념들 요거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1, 2월 달은 내가 개론을 일주일 안에 내가 볼 수 있게. 개론 뭐냐면 일주일 동안 개론책을 다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루에 한 과목을 끝낼 수 있는 실력. 이거를 1, 2월 달에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보면 만들어져요. 선배님들한테 물어봐봐요. 하루에 개론 강론 다 보셨다는 선배님 많잖아요. 그죠?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거를 1, 2월 달에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서술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중에 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와도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자, 밑줄 자료를 드리긴 했는데요. 과거 밑줄 자료랑 달리 과거에는 이 볼드체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밑줄 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볼드체가 있기 때문에 밑줄을 치는 것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상 발달까지만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이걸 봐야 되는 선생님은 누구냐면 나는 내가 이걸 왜 줬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직강생님들 중에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을 다 그었더라고요. 그 밑줄을 안 긋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잖아요. 밑줄은 중요한 부분에 내가 보려고 밑줄을 긋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을 그었다는 건 그냥 밑줄을 안 그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 방법 자체에 대한 기초가 좀 없거나 나는 왜 밑줄을 그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거나 밑줄은 왜 긋는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처럼 내가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해서 보겠다. 그리고 내가 이게 정말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그냥 또 다른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을 수도 있겠죠. 더 진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이라서 밑줄은 그런 용도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참고 자료이지 반드시 이동건과 똑같이 그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건 없어요. 왜? 내가 취약한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내가 취약한 부분, 내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는 거지 왜냐하면 누군가의 댓글이 밑줄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참고 자료로 드리는 거니까 사상 발달 정도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감을 익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밑줄 자료는 사상 발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OT를 한 25분 정도를 했고요. 앞으로도 좀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